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목요일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희선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매수세 유입으로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별다른 재료 없이 보합권에 머물러 1620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으나 매수 강도가 크지 않아서 더 이상 지수 상승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도 매수를 보이고 있지만요. 프로그램 매수세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0.18포인트 상승한 1601.06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0.4포인트 상승한 476.9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만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766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고 선물시장에도 955계약 정도 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팔고 있는데요. 개인이 236억 원가량 팔고 있고요. 기관이 602억 원가량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사고 있습니다. 개인이 91억 원가량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20억가량 팔고 있고요. 기관이 61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대로 외국인이 1000계약 정도 사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2730계약 정도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이 차익 거래는 매도 우위에 있고요. 비차익 거래는 매수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차익 거래를 중심으로 254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소형주는 상승하는 반면 중형주가 하락합니다. 0.09% 정도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형주 0.01% 올라갑니다. 소형주가 0.15%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금 대형주는 다 하락 반전하며 0.03포인트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철강, 금속업이 1.04% 올라갑니다. 전기전자도 0.62% 올라가고요. 화학, 유통업 0.5%, 0.6% 올라갑니다. 제조업도 0.5% 정도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료정밀도 0.5% 정도 올라가고요. 서비스와 음식료업 모두 0.3% 올라갑니다. 하락하는 업종 살펴보면요. 통신업이 0.86% 밀립니다. 증권업도 0.72% 조정받고 있고요. 의약품 0.54% 조정받습니다. 전기가스업도 0.62% 정도 밀리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종도 0.41% 내려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4%가량 오르고 있고요. 포스코가 1.58% 올라갑니다. 철강업계에서는 포스코가 내년 초반까지 대우 인터내셔널 인수에 총력을 기울인 뒤 내년 중반 이후 대우조선 인수를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2.8%가량 밀리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가 1%, 0.5% 올라갑니다.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 전망과 토요타 리콜에 따른 상대적 수혜 기대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가 1.91%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들의 호평에 나홀로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모비스는 1.3%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LG화학이 2.21% 올라가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도 1.4% 올라가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가히 폭발적입니다. 외국인 9일새 440만 주를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이닉스도 1.3%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매각을 재개한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4.6% 올라가네요. 저평가 분석에 해외 사업 호조를 이루고 위안화 절상 이슈 등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도 1.3% 올라가고요. KTNG 1.95% 올라갑니다. 현대건설이 3.8%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3.9%, 3.95% 내려갑니다. 기업은행도 1.42%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기아차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 0.24% 밀리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도 2%가량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태웅도 2% 급락합니다. 소디프 신소재 1% 오르고 있는 와중에 네오이즈게임즈 1.29% 조정받습니다. CJ오쇼핑도 2.3% 내려가고요. 태광 1.9% 내려갑니다. 송강밴드도 1.9% 내려가고 있습니다. 송강밴드는 수주 회복 기대감에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가 오늘 하락 반전했습니다. 다음 0.49% 내려가고요. 코미파 0.69% 올라갑니다. 동국 SNC 1%대 급락하는 가운데 GS홈쇼핑도 1.97%, 2% 가깝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가 2.7%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여행주가 신종플루 진정과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1.92% 조정받습니다. 서브트럭터미널은 1.91%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평산 1.8% 내려갑니다. 포스테이카 0.72% 소폭 오릅니다. 네오세미테크는 0.53% 조금 조정받고요. 차바이오엔 0.9% 하락하고 있는 가중에 인터파크도 1.1% 밀리고 있습니다. 빅색 시스템 1.7% 올라가고요. 성우하이텍 1.29% 조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닥 지수 476.8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일오전 코스피 지수가 이번 주말 시작하는 이 미국의 최대의 성수기죠.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관망세를 나타내면서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자세히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밤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증시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휴장하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미국 소비 시장의 개선 가능성에 시장의 기대감이 크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꾸준히 연중 고점을 높이고 있는 흐름이고요. 전체적으로 거래량 증가가 동반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상승 랠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여전히 연중 최저치 수준까지 하락한 거래량과 더불어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600선에 안착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선물 시장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전체적인 수급 상황은 점진적으로나마 개선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상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결국 IT와 자동차 그리고 금융업종 등 기존의 주도주들이 언제까지 시세를 이어가 주느냐 이 부분인데요. 최근 이제 디램 가격이 다소간 하락하면서 IT 업종이 불안한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지만 최근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개선에 따른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영업이익 모멘텀 개선이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과 또 외국인 투자 순매수 지속 등을 감안하면 이 매수 전략을 짜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오후장 전망과 함께 전해주시죠. 네, 일단 이제 채용 시장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수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그 뚜렷한 순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현 시점에서 지속적인 순매수를 이어가는 건 증시의 방향성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들 다시금 매수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들의 기술적인 매수 흐름은 글로벌 펀드 플로우를 봤을 때 내년 1분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 및 인터내셔널 그리고 이머징 마켓 쪽으로 유입되고 있는 자금은 글로벌 선진 시장 대비해서 약 2배 가까이 많은 상황이고요. 특히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자금은 이머징 마켓 쪽에서 대만 그리고 일본 시장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폭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는 결국 그 국내 시장의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현재 한국 시장의 12개월 포워드 PR이 10배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한층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의 매수에는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주도주들 IT, 자동차, 금융업종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후장에는 또 어떤 업종을 추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까요? 일단 여전히 이제 기존 주도주들의 편승한 흐름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업종을 살펴보게 되면 최근 대한항공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그리고 항공주 그리고 특히 여행 관련주들까지 최근 동반 반등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대한항공 2% 상승하면서 연중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고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3%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여행주와 항공주가 반등하기 시작한다는 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요. 워낙 강세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신종 플루에 대한 그 불안감도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그동안 억압됐던 그 여행 수요가 재차 폭발하고 있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해외 화물 수요 부분의 연간 이익 증가율이 내년에 사상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기존 IT 주도주 이외에도 항공주들까지도 동반해서 관심 전략에 넣어두는 비중 확대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0.04%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0.74% 밀리고 있고요. 황생지수 0.91% 내려갑니다. 홍콩 H지수 1.45%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대만지수 소폭 오릅니다. 0.27% 올라갑니다. 베트남 지수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4.76% 하락했고요. 싱가포르 지수 0.41% 밀리고 있는 가운데 호주 지수 0.09% 소폭 내려갔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아시아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반면에 이 중국 성장세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중국의 발빠른 경제 성장과 연동될 수 있는 종목과 또 지금 시장 분위기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지금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오늘 0.8%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3,263.07포인트의 장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3,300선에 대한
눌림목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 329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중 3,300선 또한 돌파하는 모습이었지만 시장에서의 관망세 속에서 차익 매물 욕구가 시장을 약세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장막판 들어서 시장에서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 이후에 시장에서 약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금융시티뱅크를 중심으로 한 시장에서의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주에 대한 자본 증작 우려감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어제도 언급한 부분이었지만 지금 계속적인 자본 증작 우려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우려감 또한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가 3에서 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2010년도 중국의 수출도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안화 절상에 대한 우려감이 꾸준히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로 인한 시장에서의 한머니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을 해서 시장에서의 관망세는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또한 두 번째로 보았을 때 유동성 조절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가잉자금이 단기 수익률이 높은 증시로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이러한 풍부한 유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이 시장에서는 약세로 전환되는 데 무게감을 실어주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강세 기조를 이어져 나갈 만한 시장에서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기 때문에 큰 약세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다시금 3,300선을 중심으로 한 시장에서의 차익 매물 욕구로 인해서 약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3,250과 3,300의 박스권의 기조를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박스권 간망장세의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주가 이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부동산 시장의 상승 추세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시는지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 부동산주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군인 망가기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장중 하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2% 가까운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 보여주었지만 지금 현재 보합권의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의 부동산에 대해서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부동산 정책 변경에 대한 우려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실물 경제를 강하게 견인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증시의 상승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시장에서 모멘텀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 경제 성장의 안정 궤도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이러한 업종을 중심으로 한 유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무원에서도 부동산 사업이 이미 중국 경제의 중심이 되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4분기 GDP 성장률이 10%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이러한 흐름을 가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긴축 우려감은 더욱더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풍부한 유동성을 시장에서 축소를 했을 경우 부동산 가격 또한 단기간에 급락할 수 있는 여지 또한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악재가 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또한 은행업에 대한 전반적인 대출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악재로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내년 올해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부동산의 대출 그런 은행들의 대출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자금이 시장에서는 결국 부동산 쪽으로에서의 자금 회수에 대한 우려감 또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부동산주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강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보다는 간망장세 혹은 약세로 전환될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증시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본 증시 엔화 강세로 수출주들이 밀리면서 4개월 내 최저치까지 밀렸다가 이 강보합세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본 니케이 지수 장 초반 1% 가까운 하락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반발 매수세의 유입과 함께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전장 0.04% 상승한 9,445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신용 매입 잔고가 2주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유동성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시장에서 이런 신용 매입 잔고의 감소 그리고 시장에서 매수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며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런 모습과 함께 일본에서의 정부에서 더블 딥에 대한 이야기를 내놨었는데 지금
스미모토 미쓰이 자산운용에서는 일본이 더블딥을 피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또 다른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일본의 경기 회복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의 도움으로 더블딥을 피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신흥 이머징 마켓 쪽에서의 계속적인 내수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 물량 또한 이러한 것들로 인한 수혜로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이러한 더블딥은 없을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결국은 시장에서 지금 이러한 내수 경기와 펀더멘털이 얼마나 개선될지 여부가 일본 증시 상승과는 같이 맞물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한 고용시장이 12월부터 완화될 것이라는 일본 부총리 겸 경제재정장관이 지금 말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지금 계속적인 실업률이 악화되면서 내수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던 가운데 과연 실업률이 12월 달 이후부터는 회복될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승폭은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5일 이평선이 있는 9,450선을 강하게 돌파하기보다는 9,450선 내외 부근에서 혼조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상승폭이 둔화될 것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철도노조가 사측의 단체 협약 해지에 반발해서 오늘 새벽 4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파업에 들어가면서 하루 300회 운행하던 화물차가 11회로 줄고 국철 1호선과 안산선, 분당선 등 경기도 내 전철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수송 대란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300회 운행 시 주중 평균 12만 4천 톤에 달하던 화물 운송량은 4회 기준 1,400톤밖에 안 돼 물류 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한 이날 오전 출근길 국철 1호선은 90%, 안산선 80.2%, 분당선 87.2%, 일산선 92% 등의 운행률을 보여 승객 수송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 등으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위상이 바뀐 세계 첫 국가가 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프랑스 파리에서 특별회의를 열고 한국을 24번째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으로 공식 의결했습니다. 개발원조위원회는 개발도상국에 전 세계 원조의 90% 이상을 제공하는 선진국들의 모임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유엔이나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선진 공여국으로 정식 인정을 받고 대외 원조의 이행 실적을 해마다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국민 총소득의 0.09% 수준인 원조 규모를 2015년까지 3배 수준인 30억 달러로 늘릴 계획입니다. 내년 1분기에도 경기가 계속 호전될 것으로 보는 기업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1,564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0년 1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가 114로 나타나 4분기째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BSI가 100을 넘으면 전분기에 비해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입니다. 응답업체 분포를 보면 내년 1분기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 업체가 40.6%를 차지해 경기 악화를 예상한 업체의 26.7%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경기 상황이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32.7%였습니다.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2015년에는 현재보다 한 단계 낮은 세계 6위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는 자동차 산업 전망에서 한국에서의 자동차 생산량이 올해 410만 대를 기록해 세계 5위를 기록하겠지만 2015년에는 413만 5천 대로 세계 6위까지 밀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란 현대, 기아차 등 토종 완성차 업체와 르노, 삼성, GM대우 등 외국계 회사가 국내에서 만든 모든 자동차 대수를 말하는 것으로 현대차의 해외 공장 등은 현지 국가 생산량으로 집계됩니다.
OECD는 한국이 해외 자동차 공장 건설을 통해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국내에서는 제조업체의 대표 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높은 토지 비용과 강경한 노조, 고임금 등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0.99포인트 상승한 1612.82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0.4포인트 상승한 476.9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장 투자 전략 잘 짜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희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